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불통, 오만, 독선의 여왕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수수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이 재벌한테 받은 돈 그거 아닙니까?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닭깎기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답변의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요.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것처럼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하겠다고 쌍용차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것, 소통이 아니지요. 불통입니다. 지만 씨 비리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에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고 입도 못 열게 하는 것, 경청입니까? 오만과 독선입니다. 구시대 제왕적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유신 독재의 퍼스트 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됩니다. 불통, 오만, 독선의 여왕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한국 정치 고질병 또 말씀드립니다. 친일의 뿌리, 독재의 과거, 민생 외면 말바꾸기, 각종 비리 백화점, 꼬리 자르기, 툭하면 색깔론, 이 부끄러운 구시대 정치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정치여식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한국 정치 쇄신의 핵심은 바로 새누리당 없어지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정치 환경 만들어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하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민노당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김석희, 이재현 두 의원을 국회의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게 깨졌죠. 그 연대가요.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당이 깨졌습니다. 연대가. 먼저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당의 의원님들 성함은 김석희, 이재현 의원이 아니시고, 네. 이석기, 김재현 의원님이십니다. 미안합니다. 네,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를 2년간 했지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했고 저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국가행사에서 이런 국가 차원의 공식 의례들을 다 함께 했고 그 텔레비전에도 방송이 됐는데 왜 기억을 못하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셨는데 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셨어야죠. 아니 그거는 뭐 신문에도 다 보도된 거를 여기서 아니라고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킬 약속만 한다고 하셨는데 대형 유통마트 규제하겠다. 현수막 많이 거셨지만 골목상권 지키는 법 개정 지난번에 막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는 골목상권 지키겠다 말하시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지키신 거죠. 왜 약속을 하시고 벌써부터 안 지키시는 겁니까? 골목 상권 또 뭐 유통법 이 문제를 왜 반대했느냐 그러셨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농어민 또 그 중소 납품업체들 또 맞벌이 부부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상인연합회에서도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민주통합당이나 또 정당들이 야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상인연합회에서도 굉장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만 그 상인연합회에서도 그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만 합의하면 되죠. 야당이야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이번 회기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 확약을 하시죠. 예. 근데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제가 또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수수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음마 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돈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동원해서 김지태 씨 협박해서 뜯어낸 작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8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6억이나 이런 거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흉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동생들과 그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거 아무 걱정이 문제가 없으니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할 때 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또 아무 그런 그 어떤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것입니다. 또 그 정수 장학회나 또 영남대 문제도 전부 그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답변을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요.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저지르면 다 박근혜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고 다 꼬리 자르게 하잖아요. 이제 즉시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즉시 대통령직 사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의향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의지를 피력하셔야만 더 이상 어떤 측근이나 친인척도 비리 안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십시오. 뭐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툭하면 나 대통령 관두겠다. 툭하면 후보 사퇴하겠다.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공동 어로구역이나 서해평화협력지대 이것이 14선언의 핵심인데 임기 집권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임기 내에 도대체 이걸 만드실 수 있을지 영영 못 만드시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남북이 계속 입씨름을 하다가 충돌을 되풀이하다가 임기를 보내는 게 사실 MB정부가 했던 거 지금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유신 시대 이 대결 상황의 그 대결 논리에 얽매이신 분께서 한반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통일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갈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으시다 생각하고 자격이 이미 구시대의 그 유신 시대의 그 사고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닌가 자격이 좀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을 정권 유지에 악용한 것이 유신 독재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는 공보물에도 전 퍼스트레이디라고 쓰셨다면서요. 유신의 퍼스트레이디셨죠.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런 분이 남북 화해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자리에 나선다는 것 이거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자격자로 판정받아야 옳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박 후보님 대북 정책에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승인하고 이행하겠다 분명한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전의 합의의 세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말만 있으신데 상호 비방을 중지하겠다는 7.4 남북 공동성명 지키실 겁니까? 집권하면 북과 만날 수도 있다. 만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북의 체제를 비난하는 풍선을 날려보내서 평양상공에서 터지게 하는 반북단체 손수 격려하셨잖아요. 그런 대통령과 북의 당국자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14선언 공동 어로수역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7.4성명부터 14선언까지 모든 합의 온전히 이행하고 승계하실 것인지. 다 쓰셨고요. 박근혜 후보의 답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남북 간의 어떤 그동안의 합의 본 것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한 번도 보지를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14 행동이 다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 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 FTA 날치기 해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정희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단일화를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단일화를 주장을 하시면서 또 이런 그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은 국고 보조금을 그대로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주제하고 주제가 벗어난 얘기라. 외교와 예, 관련된 알겠습니다. 내용이니까. 예.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보적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낼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박근혜 후보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 세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선 전에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6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받았다는 6억 원 사회환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 하셔야 진심이라는 거 국민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전에 환원하십시오. 세 번째로 측근비리 고리를 끊으려면 본인 사퇴 약속으로 의지를 보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을 안 하셨습니다. 선거 떨어지면 정계 은퇴한다고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결심으로 비리 끊는 대통령 되겠다. 분명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정희 후보가 질문한 것 중에서 사실과 어긋난 게 있었나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굉장히 많았죠.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어떤 게 사실에 어긋났던 건가요? 그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이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게 네. 예. 저는 지금 이제 하여튼, 갑작스럽게 예. 서혜성 교수가